소득에 대한 양극화보다는 금융시장에서 뭐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올랐고 이런 이 자산 양극화가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양극화를 좀 어떻게 줄일까 등급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누구나 대출을 해주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한 장기간 10년에서 20년까지 저리로 10년, 20년 후에 갚으면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203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경제통일평화 전문가. 자, 최지은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 지금 국제대변인 활동하고 계시고. 자, 뭐 이거 질문 안에 없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그 가석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석방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삼성 출신인데 삼성에 제가 첫 직장을 삼성에서 다닐 때 그 오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실적이 변하지 않고 직원들의 사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실감했고 경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때문에 이재용을 사면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할 것이지 이게 좀 공정하게만 되면은 뭐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닌데 이거 경제 문제 때문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사면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 출신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최지은 대변인은 역시 찐입니다. 찐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국민만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정의를 바라보는 최지은 대변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과 관련해서 뭐 한 주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싶었어요. 네, 뭐 사실 이제 관심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신 거는 일단 감사드릴 일이고요. 주택 이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공약을 발표를 해도 또 관심이 안 보여주는 것이 더 서운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 보여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본선도 아니고 경선 시점이고 또 앞으로 본선을 하고 어떤 후보든 대통령이 되셔도 그 다음부터 다시 이걸 또 정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그 방향이 중요하지 그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채워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짓으로 치고 빠지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경영이냐 뭐 허위 과장 광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아니 이게 뭐 건설적인 뭐 비판이나 뭐 철저한 검증은 사실은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지만은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기본 주택이 뭔지 잘 이해도 못하시고 좀 자극적인 언어로 그냥 반대다 이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좀 언론에 한 줄 더 나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 던지는 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돌 던지는 거. 예. 아니 그리고 이 두 분은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특히 이 두 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한 이유는 이분들이 경제학자 출신이고 유니스 의원은 뭐 임대차 3법에 대한 의견도 많으셨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뭔가 정책적인 뭔가 대안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점점점 단어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언론에 이제 관심을 받고 이쪽으로 좀 바뀌시고 계신 것 같아요. 콘텐츠가 아니고 자극. 네. 그래서 사실 기본주택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뭐 천조가 든다, 뭐 이게 뭐 다 뭐 허위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범위에 있고 그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지 저희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들이 그렇게 그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말, 당신 해봤어? 네.
그 말을 네.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돌려주고 네. 싶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기본주택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또 시뮬레이션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주택공사 GH도 있고 또 우리 그 캠프에 정책 포럼 이라고 이제 정책을 하시는 그 연구자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는데 네. 거기서도 그렇고 이 기본주택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뭐 경기연구원 이런 데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 기본주택 관련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기본주택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뭐 진짜 뭐 허경영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이제 예. 이 돈은 어디서 나냐.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250만 호 주택 공급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250만 원은 다 기본주택은 아니고 한 100만 호, 네, 100만 호. 호가 기본주택이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150만 원은 그냥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기본주택은 100만 호인데 그것을 이제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0만 호 정도거든요. 기본주택이. 네. 1년에 20만 호 정도 공급을 하는 데는 이제 지금 이 주택을 건설하는 비용과 거기에서 또 기본주택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입자들이 또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금액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지금 여력이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여러 번 이 돈을 일단 집을 짓고 그것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서 또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주택 담보로 하는 자산 유동화 증권을 굉장히 쉽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영어로 ABS라고 하죠. Asset Based Security. 그래서 이런 주택을 담보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면은 시중은행이라든지 이제 그런 일반의 민간 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것으로 이제 국가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제 주택담보를 하겠다. 이거 외에는 뭐 이제 LH라든지 기본주택을 담당하는 그런 공사에서 공제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당장 초기에는 지금 이미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당장 초기는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공공주택 지금도 뭐 임대주택, 공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실은 다 이게 짓고 있는데 올해 이 주택도시기금의 총 자산액이 한 19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여유자금이 55조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주택에서 생각하는 그 1년의 재원을 충분히 상회하는 사실은 금액인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을 우리가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부만 쓰고 금융방안, 이제 새로운 금융방안 예를 들어서 뭐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부지가 또 문제예요. 사실은 정말 수도권에서 대자로 뻗을 만한 그 공간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게다가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맹지에다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역세권에 있어야 또 사실은 애초에 또 기본주택 건설의 취지가 살 텐데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일단 이 기본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계승하면서도 보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공급 대책을 전국 각지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지역과 좀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그런 그 대책을 계승하면서도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5만 호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250만 호 총으로 네. 해서 얘기를 했고 네. 그중에서 더 많은 분양을 민간이 아니라 공공으로 돌리는 거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지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지역이냐도 중요하지만 용적률에 따라서 또 지을 수 있는 공급 규모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굳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부지를 발표하면은 그 동네에 이제 투기가 일어나기도 그럼요.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이 동네에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 그러면은 그 동네 당연히 투기 심리가 예.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엉뚱한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 양반이. 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시원하게 여의도에 몇 가구, 용산에 몇 가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오히려 이게 좀 더 구체적인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니 그렇게 했다가 저 박원순 시장 때 거기 용산 네. 여의도가 폭등했잖아요, 가격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경선 과정이고 네. 본선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설사 네. 정부가 확정을 해도 정부조차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뭔가를 확정을 하셔도 그걸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발표 시점을 조심해서 보고 시장 가격을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이 장소라고 발표를 하는 거는 우리 캠프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경선 후보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안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언론에 뭐 우리가 뭐 용산에 몇만 호를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네. 일단 뭐 이재명 지사 머릿속에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하는 그 대책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이미 이제 어디 뭐 수도권에 어느 정도 뭐 지역에 어느 정도 서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비율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입에 1,000조가 든다는 윤희숙의 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받아 실었습니다. 이것도 반박이 되죠? 네, 일단은 이제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잘 몰라. 여러 가지로 모르더라고, 그 사람은. 네. 일단 이제 부동산 매입을 네. 뭐 부동산 매입을 뭐 1,000조를 들어요. 이건 아마 뭐 예를 들어서 5억씩 뭐 했을 때도 한 200만 원 정도를 매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본 주택도 그렇고 이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신규로 건설을 하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250만 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호는 민간 분양이라서 뭐 정부가 뭐 돈을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주택 100만 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대부분 신규로 건설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융 방법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있는 기금을 활용해서 신규로 짓는 것이고 이 중에서 일부를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매입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100만 호 중에 일부인데 그게 이제 이 1,000조라는 건 200만 호를 매입한다는 것인데 이제 이게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금리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한 상황인데요. 네. 이 유동성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제 뭐 미국도 좀 있으면 금리가 오른다 그러고 한국도 아마 오르겠죠. 그렇죠. 예. 금리가 오르면은 부동산 값이 조금 이제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끌하신 분들은 지금 뭐 빠듯하게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 이자 값이 올라가면은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폭락한다 이런 거는 우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도 반대하지만 떨어지면 또 손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막아야 돼서 좀 부동산 가격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하는 경우에는 네. 지금 당장 있는 일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정부가 좀 매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조금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하면은 주택 가격의 좀 연착륙을 유도하는 동시에 그 매입한 것을 다시 이제 신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일부고 저는 이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것 때문에 뭐 1,000조가 든다. 이건 윤희숙 의원의 뻥이다.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언론 한 줄 나시려고 하시는 자극적인 뻥이었다. 예. 뻥으로 이제 반박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뻥은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기본주택은 이 중산층 등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근데 중산층에 이 방점을 두고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이낙연 캠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다. 예. 네.
사실 그 무주택자라면은 중산층도 기본주택 대상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중산층에게도 기본주택을 이제 옛날에 그 임대주택과는 달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임대주택을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기본주택으로 가면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다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낙연 캠프 얘기란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공공임대의 지금 물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소득층에 이미 지금 공공임대는 저소득층에만 배정이 됐는데 그 물량이 전혀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물량에다가 더 많은 물량을 늘려가지고 지금 100만 호까지 늘리니까 기존에 그 저소득층에 배정되는 것 플러스 중산층에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소득층의 그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기본주택 이러면은 뭔가 좀 이상한 새로운 소설 속에 나오는 것이냐, 유토피아에 있는 것이냐 이러시는데,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과 같은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고요. 이것을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를 비롯한 그런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 나라들에 비하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것을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상 속에 나오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늘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반박이 됐습니다. 뭐든지 안 될 거야, 이거는 실패할 거야, 이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저런 트집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애정을 갖고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와,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 제도의 그 가치, 이 공약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덮어놓고 반대만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한번 남의 공약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너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방금 전에 기본 금융에 대한 그런 공약을 발표했는데, 간략하게 이게 어떤 공약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공약 발표를 지금 4차째 하고 있는데, 1차는 우리 전환적 공정 성장, 전반적인 이제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시리즈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기본 소득 발표하고 지난주에 기본 주택,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본 금융을 발표를 하셔서 기본 시리즈는 이제 다 발표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본 금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소득에 대한 양극화보다는 우리 자산 양극화가, 금융시장에서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올랐고 이런 이 자산 양극화가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양극화를 좀 어떻게 줄일까라고 봤더니, 부자들은 굉장히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신용등급이 좋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율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채에 몰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중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은 이제 그동안 이런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이 없고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니까 더 이제 좀 돈을 더 많이 비싸게 빌릴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은 누구나 돈을 1,000만 원까지는 그냥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등급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누구나 대출을 해주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한 장기간 10년에서 20년까지 저리로 무조건 1,000만 원까지는 빌릴 수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갚으면 된다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203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030 청년은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걸로 1,000만 원까지 한 다음에 이것을 좀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 대출이고요. 또 이것과 함께 기본 저축을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 저축이라는 것은 또 국민이 모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저축을 하면은 일반 예금 금리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그동안은 사실 이른바 진보 또 좌파 계열의 그 정치인들은 복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인데,
이 성장의 담론까지 끌어온 주자가 과연 이재명 말고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제 성장의 담론은 이제 사실은 전환적 공정 성장에서 네. 공정하게 좀 더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 기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셨죠. 네네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한 혁신 성장도 좀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이제 다시 투자를 하고. 네. 근데 이거와 동시에 복지 측면에서는 뭐 기본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양극화가 굉장히 악화되면은 오히려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과 복지 정책을 같이 해서 결국은 이제 성장으로 나가게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이 성장을 공정 성장이라고 하죠.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정말 불성실해서 나태해서 빚을 지는 걸로 그동안 낙인 찍혀가지고 별다른 사회적 보호 대책을 받지 못했던 수백만의 금융약자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인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들에게까지 손을 내미는 리더십 아닙니까? 네, 이런 리더십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성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청년에 대한 기본 대출은 복지기도 하고 성장일 수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런 20대 청년들이 1,000만 원까지 빌려가지고 자기 개발에 대학 등록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학연수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개발에 쓸 가능성이 많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적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정말 부자들만 더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흑수저 청년들도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한다는 면에서 성장이랑 이어지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 대출 그리고 기본 저축 말고도 불법 대부에 대해서 좀 무효화하고 처벌 강화하는 것까지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불법 대부 이자 제한법을 좀 어긴 불법 대부 계약은 다 이제 무효화하고 이자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데 만약에 그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경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한 것보다 3배가 높으면은 원금 계약까지 무효해서 원금도 안 갚아도 되도록 하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런 불법 대부들을 좀 처벌도 강화하고 또 법적 최고 이자율도 지금도 우리 민주당에서 좀 국회에서 많이 낮췄지만 좀 더 낮추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발표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재명 지사하고 전에 그 인터뷰할 때 본인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날카로운 그런 그 행정가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래서 단속도 잘하고 또 처벌도 가하고 단호한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 예. 그래서 법을 따르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은 이 불법 사채나 고금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가 없다면은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살리는 행정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읽혀서 참으로 좀 마음 짠하네요. 예, 그래요. 자, 최지은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